지금 이제 예비고 2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1학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1년을 한번 미리 한번 되짚어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고3이 됩니다. 그렇죠? 실감 나냐? 실하냐 지금 고3인 거? 예비 고1로 만난 것 같은데 지금? 고3이고요. 고3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미 대입 상담을 저랑 한 번씩 진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세요. 어머님도 오셨던 저기 몇 개월 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마치 처음 시작하는 간담회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3입니다. 고3은 좀 낭만적으로 시작을 할까 봐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무쏘의 뿔처럼 어떻게 혼자서 가느냐?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고3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도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요. 이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야 뭐 내신 때문이죠. 내신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오면 나 정시로 가야 되나? 나 아무래도 정시로였나 봐. 애초부터 이런 분위기인 줄 진작 알았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가? 수시를 그래도 계속 포기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이제 써야 되는데 수시 원서도 쓰고 정시 원서도 쓴다고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있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입시안이 조금 바뀌어서 작년에도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좀 났잖아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라고 해서 교갑에서 이제 정확한 발표를 시책을 했고, 생기부에 기재되는 사항들도 많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그때 이제 확 하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예일여고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그 시기에 어떤 부분은 팩트고 어떤 부분은 사실 남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지원으로 교과와 종합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건 1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시랑 논술을 지금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방금 전에도 선생님 저 그냥 사실 정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온다 그랬다가 선생님 그냥 정시로 살아가 볼랍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정시 생각을 하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죠. 왜 정시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시가 유리해서예요? 네, 정시가 유리해서가 아니라 다른 게 불리해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예일여고라고 하는 이 특징상 사실은 정시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충암고등학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거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정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시는 정시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정시 못 간다. 미안한데. 근데 예일여고는 일부분의 어떤 구성원 중에 학생들 중에는 정시러가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가 맞는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냥 심층적으로 얘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정시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보고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정시러가 맞는지 아니면 수시러가 맞는지를 한번 가늠자처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신 다 나왔죠? 그렇죠? 1학년 때 내신 어느 정도 나와서 등급 컷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고요. 2학년 것도 지금 이제 3번 치렀으니까 1번 남았고, 우리한테 남은 이번 학년도의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3번의 이제 내신이 남았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딱 3번 남았고, 우리 1학년들은 몇 번 남은겨? 7번 남은겨. 언니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 지금 기분이. 그쵸? 지금 3학년 1학기까지가 현역으로 대입을 치르게 될 때 수시에서는 원서에 이제 들어가는 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니까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딱 2번의 내신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 지금도 낸 학생들이 있어서 상담도 어머니 하셨지만은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신이 1, 2등급이다.
아니면 2, 3등급이다. 아니면 3, 4등급이다. 아니면 그 밑에다. 이제 어딘가에 속해 있죠. 저한테 손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내신이 3, 4등급인데 그 3, 4등급이라는 내신은 수능보다 높다.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국수형 봐보면 그 국수형의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 내신이 더 높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경우도 있고 내신은 막 진짜 4, 5등급 똥을 싸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도 2도 뜨고 3도 뜨고 1도 뜬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일이니까 가능해요. 그게. 다른 학교는 택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 셋 중에 A, B, C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대충 가늠자가 있으시죠? 그렇죠? 여기 아마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럼 이제 더 잘 나온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도 정시로구나. 이게 맞습니까? 아니, 내신이 만약에 5, 6이 뜨는데 수능으로는 3, 4가 뜨면 그게 정시로예요? 정시가 유리하다기보다 그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로 정시로 어딜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잘 나왔어요. 내신은 5, 6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에 비하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래도 3, 4, 3 이렇게 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요 과목 국영수가 100분위가 몇 등급인지를 몇 %인지 한번 기재를 해보라는 거죠. 복잡하면 그냥 등급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썼어요. 3, 4, 3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썼더니 3, 4, 3? 이거 가지고 정시로 어딜 가냐? 3, 4, 3 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재수행 안 들어와 있는 성적표에서 내가 모의고사 3, 4, 3을 받았으면 탐구까지 해서 3, 4, 3, 4라고 하면 이걸로 일단 인서울 못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수도권 못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충청권도 못 갑니다. 3, 4, 3, 4라고 하면은 정시로는 사실 충청권도 어렵죠. 그런데 내가 정시로라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 4, 3 중에 만약에 그 와중에 좀 잘 나오는 과목 3, 3이 있다 그러면 3, 3을 한번 써보세요. 두 과목이 도대체 뭐냐? 아, 수학은 너무 아니고 국어랑 영어가 그래도 3, 3이 찍는다 그러면 영어랑 국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한 과목만 쓴다 그러면 그래도 영어가 2.5등급이나 2등급 정도 아니다 그러면 2등급을 썼다 이거죠. 두 과목을 왜 쓰라 그러냐면은 정말 논술로 갈 수 있는 학생들도 덜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논술로 가려면 일단은 최저가 뭐 2합보다는 3합이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과목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 학생부 교과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이 페이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싸운다는 거는 어떤 게 불리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불리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유리한 게 있으면 그걸 찾는 건데 모든 게 불리하니까 또 다른 불리한 카드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불리한지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로는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내 계획은 4년짜리였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강남권은 다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4년짜리로 잡으니까요. 5년짜리로 잡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정시로라면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등급마다 우선순위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컷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예일여고에서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도 계세요. 최상위권입니다. 1.0에서 1.4다. 예일에서는 1.0은 못 나오죠. 왜냐하면 전교 1등을 독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실제로 다른 학교보다도 1등급, 전교 1등의 컷은 1.3등급도 나오기 힘들어요. 1.4, 6 뭐 이 정도 나오겠죠. 특목고에서는 전교 1등은 2등급 됩니다. 2.1등급 이렇게 나와요. 1등 전교 1등을 혼자서 독식을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종합전형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동기들이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주인공이 예일여고의 어떤 실적을 자랑해주는 역할을 아마 할 거예요. 종합전형으로 분명히 스카이를 갈 겁니다. 교과로는 아예 스카이가 열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100% 가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신이고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생기부가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스카이 이런 최상위권에서는 종합전형에서 단 한 군데도 최저 등급을 안 가져와도 되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저 등급까지 맞춰야 됩니다. 내신과 생기부와 최저를 다 맞춰주면 스카이 간다 이거죠. 종합으로.
교과로는 없고 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1.5에서 1.8이다 그러면은 정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에서 2.9까지를 보시면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의 성향, 그리고 실제로 성향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서류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2학년이다 보니까 1학년 때 생기부를 저랑 진단을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저는 놀랬던 게 내신이 막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우리 예일여고는 생기부를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신이 3점대여도 내신이 4점대여도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고 아이가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받쳐 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굉장히 갖춰져 있는 생기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아마도 3에서 4등급 학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5등급은 학원 안 다녀요. 5등급은 2주 안 다녀요. 미안한데. 다니다가 못해요. 아니면 5등급이어도 한 과목만 5등급인 거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느 건 5등급이고 어느 건 4등급이고 이런 거지.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은 일단 학원을 안 다니고 학교 생활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전체 구성원 중에 반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4등급 뭐 내지는 뭐 5면 좀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4등급에서 3등급 후반대 이런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예일여고기 때문에 카드가 하나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4등급으로 뭔 종합을 써요? 4등급으로 인서울 종합은 못 써요. 그런데 4등급인 친구가 최저를 맞춰서 교과로 가는 것도 좀 힘들지만 어찌됐건 예일여고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무슨 특수성? 생기부를 잘 만들어준다는 특수성. 이것 때문에 지방권, 예를 들어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수원대라든가 뭐 아주대라든가 약간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만 갖춰서 쓰면 승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종은 무조건 생기부가 장난 아니어야 된대. 막 열 몇 장이어야 된대. 독서도 쫙 있어야 되고 보고서도 수상도 뻑쩍 찍. 여러분 정말 한양대 에리카 가는 애들이 그런 생기부를 내진 않아요. 그런 생기부는 우리가 매체에서 잘 다루고 있는 정말 인서울에 있는 그 경쟁이 빡센 그 특목고 애들도 여차하면 그래도 건대 이상은 가야 되니까 그런 데에서나 그렇게 멋들어진 대단한 생기부가 있는 거지. 지금 요 정도 학생이 가야 되는 그 대학의 생기부는요. 빠진 게 없으면 돼. 이빨만 안 빠져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독서가 빵꾸 나 있던 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봉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생기부를 통해서 학종을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예일여고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학교면은 3, 4등급 애가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요? 학교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고 챙겨주지도 않을 건 분더러 본인도 사실은 그 여력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권마다 사실은 어떤 전형인지는 결국 결정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사실은 생기부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을 한 학생에 한해서 그 2대1이나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도 3분 정도가 이제 상담을 하신 학생, 네 분이네요. 4분 정도가 상담을 하셨는데, 이제 명지중앙 캠퍼스는 전원이 거의 다 했고, 지금 구상 캠퍼스는 좀 일정이 늦어져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 지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명지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여러분하고 동학년이에요. 고2, 현재 고2. 상담을 했던 이 카드를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담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 실제 사례인데 명지고등학교 학생은 내신이 2.3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토탈 해갖고 내신이 2.3이 나온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내신이 2.3이 나오려면 반에서 한 몇 등 정도 해야 되나요? 2등이나 3등 해야 돼요. 진짜. 평균 내신이 2.3등급이라는 얘기는 반에서는 2, 3등 한다는 얘기죠. 진짜 잘하는 거죠. 그 쉬운 게 아닌데 얘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명지고등학교 직접 다니는 친구고 지원학과는 생명공학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도 같이 내라고 했는데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가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진짜 명지답다. 최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도 내신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내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까지 눈이 안 돌아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학생부 교과로 종합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한 선은 교과 전형으로는 1순위로 명지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명지고등학교는 명지대를 되게 많이 보내요. 우리가 원래 그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대학교 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자기 수준을 모르면서 애들이. 근데 명지대학교를 왜 저렇게 많이 보내냐면 명지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신이 2.3이면 반에서 2등급 정도 되는 되게 우수한 학생인데 저 내신 받으려고 학원이란 학원 아마 다 다녔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명지대학교 정도의 수준의 합격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얘는 좀 서류가 됐어요. 사실은 서류를 좀 챙기는 타입이어서 종합전형으로는 국민대, 동국대, 건대 정도까지 던질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1학년 때까지만의 생기부니까. 이 친구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내신이 1.9에서 2.1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의 내신을 완벽한 1로 만들어라. 지금 타 과목보다 영어가 그래도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점수가 안정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영어를 봤더니 2등급이 자꾸 나오는데 이러면 너 최저 못 맞춘다. 재수생이 들어와 있는 성적표에서는 너가 밀리기 시작할 건데 최저에서는 최소 2합 5나 2합 6 정도까지는 안정권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과목을 효자로 만들어서 1로 찍어라. 그러면 너의 토탈 내신은 2학년 마지막에 한번 우리가 상담할 때 1.91로 해서 딱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너의 대학은 1순위가 외대, 시립대, 숙대. 종합으로 갔을 때는 건대, 경희대, 중앙대까지를 올려볼 수 있는 거죠.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더 높은 학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서류만 된다면. 자, 그런데 같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성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44등급인 학생이 저희와 상담을 했습니다. 대성의 2.44와 명지의 2.3은 사실 좀 다르죠. 대성이 더 잘하는 아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대학도 다 알기는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담을 할 때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국어는 1, 수학은 1, 영어는 2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 엄마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예비고일 때부터 세팅한 거예요. 얘 최저 맞춰야 되고 지금 서부학군에서 어디 보낼까 이러다가 대성 가자 이랬으면 내신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까지 남자인데 국어가 1이 나오잖아 지금 모의고사에서. 이거 학원 다닌 거지. 과외를 했다던가 혼자서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갑자기 저렇게 될 수는 없고요. 이래서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 교과로 숭실대학교 합격선입니다. 왜? 최저를 맞춰요 얘는.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최저도 맞추고 내신도 되기 때문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전형과는 달리 경쟁률이 좀 낮아요. 일반 전형은 10대 1이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추천 전형으로 들어가면 5대 1이나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추천서 받아서 쓰는 애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는 더더더 합격선이 높다. 자, 그리고 3순위로 국민대, 종합으로 가면 국민대, 숭실대, 동국대까지 넘볼 수 있고 역시 목표 점수 세팅에서 더 높은 대학교에 대한 희망도 같이 주는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명지에서 2.3등급인의 엄마랑 대성고에서 2.44등급인의 학생의 엄마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둘이 비슷한 줄 알 겁니다. 근데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굉장히 다른 내용들로 공부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또 예일여고지만은 서부학군에서 내신의 유형이 수능하고 가장 결이 비슷한 학교는 대성하고 예일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는 내신을 어떻게 보냐면 진짜 중학교스러운 문제를 지금도 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다람쥐 스펠링 쓰래요. 진짜 미쳐버려. 웃어도 돼. 다람쥐 스펠링 쓰면 대학 보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난번에 충암은 자전거 쓰래요. bicycle. C-Y-I? 대박. 미쳐버려. 그거를 그렇게 쓰면은 또 웃긴 거는 선생님들의 예상대로 애들이 벗어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 하나로 알아서 서열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 11% 이런 식으로 23%로.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 애들이 알아버렸으면 당연히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학원도 당연히 맞춤형으로다가 내신을 대비하는데 다람쥐 같은 거 나오면 야 이번에 외워야 된다 이거 꼭 이러면서 이제 서술형 내고 막 시험 이거 빨리 다 외우라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테스트 보고 집에 귀가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은 수능 모의고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스쿼럴 바이스클 못 써도 모의고사는 잘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어머님도 사실은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어머님 수준도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학군은요. 내신 중요하다는 건 학부모님들이랑 학생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주화도 선택을 하신 거 맞으시죠? 내신은 잘한대. 이주화는 내신 맛집이래. 예일여고는 이주화 원장이 직강도 한대. 명지도 그렇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모의고사는요? 성적표를 100분위 점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고 우리 학생들 얼마 전에 9월 모평 봤지? 9평 봤지? 정색하고 봤어? 정색 안 하고 봤어? 질문이 너무 위압적인가요? 정색하고 봐야죠. 그쵸? 정색하고 봐야죠. 근데 정색 안 하고 막 수학보다 혹시 잤어? 영어보다 잤어 혹시? 밥 먹고 보느라고 막 졸려가지고? 미쳐버려 진짜. 시험을 정색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고3이 돼서 내신이 2점에서 2.5등급 정도가 되죠.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학부모님도 오셨지만은 예비고일 간담회가 이제 지난주에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우리 재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일 갈까? 명지 갈까? 선정 과중 갈까? 예일 갈까? 동명 갈까? 예일 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특성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했었어, 우리가 그때. 그치? 그러다 이제 예일이 됐는데 실제로 명지를 만약에 되게 전략적으로 쓴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2.0에서 2.3이 걔가 나왔어요. 근데 예일을 왔더니 얘가 2.3은 안 나오고 2.8이나 2.6 정도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두 학생의 고민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예일여고 2등급과 동명여고 2등급은 고민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추면 만약에 두 과목의 합이 4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를 픽을 했습니다. 절대평가니까 아무래도 등급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탐구에서 윤사나 뭐 사문을 선택해갖고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2를 합하면 4잖아요. 그래서 2합 4가 되면은 얘는 2등급으로다가 숙대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에서 2합 4는 좀 빡센 거죠. 진짜 빡센 겁니다. 이거는 2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두 과목의 합이 5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2 찍으면 탐구에서 3 찍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합 5 해서 국민대까지도 합격선에 있습니다. 내신이 이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2합 6이면 단국대. 그런데 이마저도 다 못 맞춘다. 자신이 없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점수는 그다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고 내신도 버거워가지고 굉장히 그 스케줄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최저 못 맞추는 거죠. 근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명지대 가야 돼요. 그러면 광운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2등급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최저는 너무 중요하고요. 전략적으로 명지대를 썼는데, 명지고등학교를 썼는데 최저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도대체 왜 썼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예일여고잖아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높아요. 내신 공부가 결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위기상 학교가 좀 정시 위주 혹은 뭐 이렇게 최저를 맞추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서부학군에 있는 유일한 학교예요. 제가 예일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내신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3번밖에 안 남아서 거의 자포자기 각이지. 이 내신으로는 이번 생은 끝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걸 갖고 내가 과연 3학년 1학기 때까지 굳이 내신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완전 있다라는 대답이 제 대답이에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있잖아.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3학년 2학기가 되면요. 발가락으로 풀어도 3등급이 나와요. 진짜로. 그냥 대충 전날 벼락치기만 해도 3등급에서 2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어떤 애들이 다 털어줘요. 안 해버려 그냥. 마치 수능이 끝난 그 이상처럼 애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공부라는 것 자체를 안 해요. 2학기 때가 되면. 내신 공부 더 안 하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어쩔 됐건 이렇게 만들었던 애들이 갑자기 8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찍고 엄마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원서 쓰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이 구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까지가 엄마가 좀 약간 애가 안쓰럽기도 하고 원서 쓰느라 나도 좀 정신이 없고 이래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안 챙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약간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꼭 챙기셔야 돼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챙기게 돼서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심지어 앞에 4가 떠도 최저를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낸 사례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내신이 4가 떴는데 최저를 맞춘다는 거는 거의 미친 애예요. 그게 그만큼 구력이 되고 자격이 있다는 애예요. 내신 4는 너무 굴욕적이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엄마랑 나름대로 딱 얘기가 됐어. 그래서 엄마, 나 이번 방학 때 영어 최저 맞추고 탐구는 이지영 쌤 거 들어가지고 1은 못할 것 같아. 1은 만점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엄마 나 3은 찍게끔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래서 사탐에서 3 찍고 영어에서 2 찍어서 투합 5 만들어서 이걸로 최저를 가르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여대는 남자애들하고 또 경합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을 왜 챙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재수 없는 소리 하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수를 여러분이 뭐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3학년 2학기 내신은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있는 학부모님은 방학 때 계획을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1학년들은 지금 최저 맞춘다고 과목 선택하면 좀 오바고 2학년들은 지금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우리 홍진이 문과인가요? 문과죠. 그러면 사탐을 2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2과목을. 한 과목도 좋고 2과목도 좋은데 그래서 탐구 지금 나중에 무슨 과목 선택까지 다 찝어드릴 거예요. 또 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탐구랑 영어 이 2과목을 최저로 맞추는 전략을 싹 세우고 3학년 1학기 내신을 완전히 막 붙어버리는 거죠. 와 완전 기회인데 3학년 1학기 내신이 알아서 안 해주는 애들이 있을 텐데 지금도 있지 않나? 지금도 있지. 학교에서 내신 안 하고 지금 방황하는 애들 있지. 3학년 1학기까지 갈 것도 없고 2학년 2학기 내신 시즌이 되면 2학년들은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번까지는 사실 별로 안 빠졌는데 아마 기말 때 원생수가 줄을 걸로 알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멘탈이 그때까지 못 움직여.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다 똥을 싸는 이 내신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시가 늘었다라는 그 달콤한 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스물스물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교과를 최저 맞춰서 써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종합 전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예비 고3 학생, 학부모님 전체가 종합을 다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합은 이미 서류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지금부터 막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버리실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는 고민이 되니까. 만약에 내신이 지금 여기 중에서 어딘지를 일단은 픽을 해보시고요. 내가 내신이 3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서류가 기본적인 게 돼 있다.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수상도 뭐 최우수상 이런 건 없지만 장려상이 그래도 하나씩 박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세특이죠. 그래서 영어과, 수학과, 국어과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상관이 있는 그 과목의 세특이 그래도 어지간히 선생님께서 어필을 했더니만 잘 써주셨다, 500자가. 그런 생기부라면 여러분들은 3.6에서 3.9라도 경기대, 수원대, 카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를 학종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긴 어마무시한 생기부의 경합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직 고2 생기부 완료 안 했잖아요. 지금 써 있는 건 고1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2 거 아직 백지 상태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아직 세특도 다 완료가 안 됐고 자동봉진도 다 완료가 안 됐어요.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메꿔서 내가 여길 간다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저 같으면 저희 아이가 만약에 예일이면 저는 종합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종합을 포기하는 순간 학교 레벨이 하나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인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기부 진단을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성적 추이부터 해서 학교 경쟁력을 저희가 점수를 다 매깁니다. 성적 추이는 1학기보다는 2학기, 1학년보다는 2학년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등급이 3등급 올랐다 이런 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아니더라도 뭐 3.9등급이 3.2등급으로 올랐다 많이 오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창체활동인데요. 창체활동은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우리 학교에 있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건데 1학년 때 건 이미 기재가 끝났지만 2학년 때 게 남아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예일여고 생기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고 되게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체예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은 본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학교 거랑 다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년의 생기부하고도 비교를 하고 다른 학교 거랑도 비교하고 다른 지역 거랑도 비교를 하는데 창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창체를 알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필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좋든 선생님이 못 살아 그러면은 제까닥해서 뭔가 어필을 하든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생기부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잘 나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일이라고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아마 잘했으니까 냈겠죠? 창체가 다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의 그 생기부더라고요. 다들. 다 김땡땡양의 2021학년도의 생기부더라고요. 김예일, 박예일, 이예일의 생기부가 아니라 정말 다들 특별한 생기부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예일여고를 선택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교과세 특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과목당, 채영아, 한 과목당 교과세 특이 글자 수가 몇 자인지 혹시 알고 있어?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세특 이렇게 써주실 거거든? 그럼 몇 자인지 혹시 알고 있어? 모르겠어? 한 학기에 우리 채영이 생기부에 영어 선생님이 한 학기에 250자 써주실 거야. 그러면은 두 학기면은 몇 자지? 500자야. 그래서 한 과목당 1년에 500자씩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서 썰을 써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과목이 다 있잖아요. 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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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자. 그러면은 2학년까지 합치면 1000자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합치면은 1025자네요. 그렇죠? 맞죠? 오, 1250자 뭐래? 1250자. 문과 티내냐? 1250자. 이렇게 돼서 이 정도의 글밥이면 사실은 그 아이의 전공 적합성과 학업 성취도와 지적인 호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특은 뭘 갖고 쓰나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나 과목별로 지금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보고서 있죠, 보고서. 사문도 아마 보고서 썼을 거고 영어도 지금 보고서 썼습니다. 수행평가도 했고 제가 첨삭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고서 선생님께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보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는 게 아니라 2학년들은 뭐 다 알잖아요. 중간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어필하라고 얘기하잖아. 발표할 사람. 기말고사 끝나면 발표 시즌이 온다. 발표할 사람? 저요! 선생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지구 환경에 관한 것인데 뭐 이러면서 약간 발표를 하고 그 논문을 선생님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는 내용들인 거죠. 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노력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얻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보고서를 쓸 줄 알아야 돼. 그치? 보고서. 그 내용으로 여기 들어가고요. 독서는 써서 4개만 하면 기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평가를 쓰시는 건데 사실은 예일여고에서 담임 종합의견이 별로였던 학생은 딱 한 명 봤어요. 최근에. 나머지는 다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별로였다는 얘기는 뭐 대놓고 애를 욕을 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일여고는. 다른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생기부였던 담임 종합의견이 뭐였더라? 여기 가까운 남자고등학교인데 모듬 활동을 통해서 모듬이 어떤 주제로 1위를 하는 뭐 어떤 수상을 받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기여도가 적은 것 같은. 무슨 왼수 줬어? 굳이 그걸 왜 썼지? 야, 너 제대로 찍혔구나. 그런데 자기는 안 찍혔대.
째끼었어 새끼야 지금 너무 많이 찍힌 거야 지금. 근데 엄마도 막 화나셔 계시고 애도 자기는 안 찍혔다고 그러고 그럼 뭐 내가 찍었냐? 지가 찍혀놓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기부도 봤는데 예일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인성과 그 공동체 의식 같은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부분이 아예 써있지 않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이 모르시진 않거든요. 안 썼다 얘기인 즉슨 없다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되게 기가 막힌 게 그 친구가 나쁘거나 인성이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대인관계 문제가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고 못되고 뭐 왕따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약간 샤이한 스타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필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종합의견도 끝까지 중요하다는 거. 3학년 담임 선생님하고도 진짜 끝까지 잘 지내야 돼, 가연아. 진짜. 3학년 2학기 때도 끝까지 잘 지내야 돼. 제가 진짜 저희 딸이 약간 뒤에서 누구 그렇게 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3 때 그렇게 선생님을 막 너무 막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했더니 아니 내가 나 진짜 내가 졸업하면은 내가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게 너무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일이 생긴 거야. 3학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좋게 하라고 그래서 마무리는 좋게 끝났는데 졸업하고 이제 가서 뭐 추천서 같은 걸 받을 일이 좀 있었어요. 가서 눈물 펑펑 쏟고 선생님하고 막 부둥켜 울고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TMI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안 쓸 거야. 나는 사실은 정시로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편하게 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시원서 쓸 때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남들 막 6장 쓰고 이럴 때?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예일여고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본적인 거 다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의 약대가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 약대 가실 분은 많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스킵하고 싶은데 예. 약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어찌됐건 지방권에 있는 약대는 교과 전형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신하고 최저 맞추면 약대 합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종합은 보통 서울권에 있는 약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많이 뽑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대가 정원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공대가 사실은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비 효과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따로 상담을 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경쟁률이 좀 낮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이 한 2.4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 1학년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이걸 꼭 노림수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인 느낌이 안 들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스카이, 서성하니, 정시확대 이런 거예요. 매력 있잖아요. 뭔가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고 또다시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건 일단 내신이라는 걸 미친 듯이 깔고 있는 거고 내신이 또 좋아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대다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넘어요.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공정성 강화 발표를 할 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과 전형 10%씩 다 늘려. 교과 전형을 다 늘려. 논술은 점점 폐지 분위기야.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다 폐지 분위기고 논술도 폐지 분위기인데 실제로 교과 전형을 늘리라는 미션을 줬고 그걸 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고교 추천 전형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0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그 수도권 보통 대학이겠죠. 좋은 대학들. 거기서 이제 10,000명 정도, 1686명이라는 숫자의 어마무시한 이 숫자를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아이들이 본선 진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현재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예일여고에 떨어지는 추천서의 원서는 아마 한 50에서 60장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102장에서 136장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원서가 이렇게 미친 듯이 트럭으로 와서 쏟아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교 추천 전형은 아무나 추천받을 수는 없죠. 기준이 있어요,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기준은 경희대는 인문 쪽은 문과는 2명 줘, 자연계는 3명 주고 예체능은 1명 줘. 그러니까 전교 뭐 2등이 경희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교 한 10등권 안에서 경희대 쓸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본선 진출 시킨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다들 아시는 지역균등 전형 아시죠? 지균이라 그래서 문과 전교 1등 하나, 이과 전교 1등 하나 이렇게 쓰는 거고, 의예과 간다 그러면 걔한테 이 카드는 안 주죠.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있고요. 제한이 없음도 있어요. 제한이 없음. 그리고 제한이 없으면 막 전교 뭐 200등도 써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각 대학마다 10%면 쓸 수 있어. 아니면은 문과 2명은 써도 돼. 아니면은 제한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한을 걸어둡니다. 뭐 10명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11%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11%. 그러면은 문이과 나눠져서 이제 각각 5%, 6%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양대를 11%에 있는 애들이 모두 자격 요건이 되는데 전교 1등이 한양대를 저렇게 쓰진 않잖아요. 서영고 가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재수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드는 밀고 내려와서 전교 10등한테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3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내신이 다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제 고3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자, 경선 나올 사람 추려봐봐. 선수들 모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선 진출하기 위해서 경선에 올라올 애들 다 한번 이제 추려봐봐. 이과는 누구야, 올해는? 문과는 누구야? 아, 그래? 그럼 동국대 이상 쓸 애들은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걔 최저 맞춰, 못 맞춰? 아, 똑바로 하라고? 이러면서 가능성 높은 애들을 추리기 시작할 겁니다. 선수들을 줄을 세우겠죠. 이 선수한테는 2장의 카드, 저 선수한테는 3장의 카드인데 어떤 선수는 내신이 좋은데도 카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러면 그 친구는 최저 없는 데를 써주겠죠. 최저 없는 데는 보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최저 없는 데는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상명대 정도가 최저가 없어요. 미적용은 이런 전략이고, 또 연세대도 미적용입니다. 대박. 좋아요? 연세대는 대신에 뭘 보느냐? 면접을 보죠.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재심은 면접. 그리고 이화여대 미적용이고 한양대 미적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들이 다 이제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학교들이 안 쓰는 노림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고3이 됐을 때 우리 학교 선수들 중에 이 추천 전형에서 결국 100장 정도의 카드를 누구한테는 3장, 누구한테는 2장, 누구한테는 4장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 전교권에 이제 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추천서를 누구한테 왜 주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당연히 달려들어서 기준을 제시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예일여고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중복 추천이 될 거예요. 한 명이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카드를 쓸 건데 최저가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는 도대체 몇 개까지 추천 가능한지 그 부분은 각 학교마다 내규를 걸 거예요. 안 그러면 싸움 나죠. 엄마가 무슨 운영이면은 뭐 3장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벌써 강남권에서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학년 때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라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우리의 내규는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학교가 발생을 지금 2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일여고도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고3 올라가기 전에. 자, 중복 합격을 하겠죠? 한 명이 여러 개를 쓸 거니까. 그러면 중복하면은 막 2개 동시 다녀? 막 어장관리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학교만 붙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추가 합격이 돼서 추합이 몇 바퀴 돌겠죠. 아, 이거 대박입니다.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이거는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서영고는 빼고 알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합격각인데 이러니까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정권으로 딱 쓰고 위로 던지는 확률, 요거를 이 추천 전형을 상위권 학생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2.4 안에 들면 이걸 만드셔야 되고요, 1학년들은.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도 잘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전형은 최저예요, 최저. 최저 맞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를 맞출 때 무슨 과목으로 맞추셔야 될까요? 물론 이제 스카이를 갈 거면 2과목의 합이 아니라 3합이라는 어떤 3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탐구에서도 1과목이 아니라 2과목의 평균을 갖고 와라,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사실은 조금 더 첨예하게, 그리고 지정 과목으로 2과목을 무조건 선택하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웬만한 그 스카이 말고 그 밑에 대학들은 이제 2과목의 합을 아까 보신 것처럼 5, 2과목의 합을 6, 이러면 합격시켜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최저를 어떻게 맞출 거냐? 먼저 국수형 주요 과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빼고는 다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영어 빼고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11월 모평을 보면 나한테 성적표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으로 보면은 수능 기준입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1등급은 사실은 4%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작년에 수능을 봤던 총 학생 수들 중에 4.82%가 1등급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동점자가 있잖아요. 동점자가 있어서 4.82%라는 구성원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7.3% 정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받게 되는 거고요. 3등급 이렇습니다. 수학은 1등급은 더 많아요. 5.6%. 수학 오타쿠들이 있으니까. 완전 넘사벽애들. 근데 2등급은 7.11%고 3등급은 11.44%입니다. 아, 내가 수학 모의고사 봐서 100분위가 7%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영어는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90점 넘는 애들이 7.4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1배 반. 근데 우리가 목표가 1등급 받으면 좋지만 1등급 안 받아도 돼. 2합 5만 만들면 되고 2합 6만 만들면 되는데 1등급 안 받아도 돼요. 80점 이상이면 2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인 80점을 받기 위해서 영어를 시험을 봐왔더니만 구성원 중에 16.25%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과목들보다는 어때요? 한 2배 정도의 인원이 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전략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가, 제가 영어학원 하니까 니네 영어 지금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실 텐데 맞고요. 그리고 이게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더 잘 나오면 얘가 굉장히 좀 수학머리가 끝내주고 사실 영어를 이상할 정도로 못하는 애다 그러면은 수학으로 최저 맞추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등급이 아니라 반드시 100분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그리고 알다시피 최저를 맞추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면 재수생과 반수생이랑 같이 경합을 벌이는 거 아시죠? 그럼 걔네가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애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재수생 애들은 그냥 빡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권 애들. 그래서 앞에 기둥으로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내 등급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이제 하나 잡았다 칠게요. 그럼 과탐하고 사탐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과탐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스카이 정도의 대학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한 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물화생지 원과목, 물화생지 원과목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과목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학교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학 1이고 생물 1이에요. 지학 1이고 지구과학 1, 생물 1. 이거 제일 많이 선택하고요. 1등급 받는 학생 수의 퍼센테이지도 제일 높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문과 쪽으로는 생윤과 사문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생윤 사문이 압도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많이 선택해요. 지학 1도 생물 1도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나한테 유리한 고등학교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시게 될 때 재작년에 우리가 선택할 때 그 학교의 정원수가 몇 명인지를 보시고 선택한 거 맞으시죠? 그런데 막 전체 인원이 175명이다 이러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내신이 너무 빡세지니까. 근데 예일여고는 어찌됐건 한 학년에 뭐 300명 정도 되니까 이거 괜찮다. 명지는 더 대박이야. 400명이 넘으니까 여기 인원수 많으니까 내신 따기 좋겠구만 이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수가 몇 퍼센트 정도가 많이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1등급을 받으려면 그러나 거의 만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최저를 맞춰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가능하면 일치를 시켜야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신해야 되는 과목이 따로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과목이 또 따로 있으면은 과목을 공부해야 될 게 가지수가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걸 맞추고 내가 점수를 잘 따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나 정치가 너무 재밌고 나 정치와 법 이거 정법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등급은 몇 등급인데 5등급인데 내가 정신을 차리면 다 혼을 낸다고 내가 혼을 내준다고. 혼은 지가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 이번 방학 때 이거 세팅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2학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데가 없잖아. 이제 해야 돼.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원서 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때 공부를 제대로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를 맞추게끔 이빠이 다 달려놔야 돼요. 완전히. 영어랑 이거랑 딱 안전코드로 받아놓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죠. 깔아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3학년 1학기 내신이 40%를 보는 대학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걸 너무 몰라. 그리고 뭘 아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정시가 확대됐으니까 정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은 진짜 너무 어렵고요. 수학은 너무 해야 될 게 많고요.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요. 수학 특강을 들을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시가 늘어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더 많이 해야지는 지금 고3 올라가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한 수학을 하는 거 완전 오케이. 고등학교 3학년 예일여고 수학 내신을 위한 수학 공부를 하세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더 하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내가 최저를 맞출 과목이 아니라면 예일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내신의 출제 경향을 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방학 때. 그 부분만 딥하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은 애들이 알아서 8등급, 9등급, 7등급을 깔아줄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때 가면 이제 막 정시로 간다는 둥 막 포기하고 조퇴하고 막 반수학원 다닌다는 둥 이런 애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진짜 제 말 믿으세요. 그때 그거를 노리면 나중에 혹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그 교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3, 4등급 찍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좀 빡세게 했더니만 뭐야 했던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3학년 2학기 때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약간 진짜 무슨 사이코처럼 막 스터디 카페 가서 막 공부한 거야. 내신을. 정시도 있지만 내신을 공부한 거죠 얘가. 어차피 자기는 정시를 안 볼 거니까 최저만 맞출 거니까 막 3학년 2학기를 공부했더니 막 2등급씩 올라. 그럼 3학년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게 지금 크잖아요. 재수를 하면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반수를 하더라도 다른 거 고민할 게 아니라 최저만 다시 맞추면 되잖아. 내신을 끌어올렸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 확대된 것은요. 사실은 누구한테 의미 있는 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시가 확대된 건. 교육 특구죠. 목동이나 아니면 대치동 엄마들한테는 이 정시 확대가 굉장히 호재고 실제로 그쪽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정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에서 그 표를 받으려고 정시를 확대한 거 맞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재수를 할 거예요? 웬만하면 고3 때 대학을 갈 거예요? 웬만하면 고3 때 대학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가 애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선생님 사실 제 계획은 4년짜리였어요. 막 이래. 박세로이가 막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제 계획은 16년짜리였어요. 막 이랬던 것처럼 자기 계획이 엄마가 애초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내 계획이 4년짜리다. 너도 알아라 아들아 딸아 내 계획은 4년짜리였다. 혹은 나는 5년도 불사한다. 우리 집안엔 건대 이하는 없어. 무조건 건대 이상 재수를 해서라도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여야지 4년짜리 계획, 5년짜리 계획이 나와서 걔네들이 무슨 전형을 쓰냐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를 파행을 하면서 이렇게 정시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도 챙기는데 정시와 가장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종합이 아니죠. 종합은 서류도 챙기고 뭣도 하고 겁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4년짜리 계획하고 좀 이빨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내신을 챙기고 교과를 시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를. 최저를 맞추면 최저라는 거는 수능에서 2과목은 빡세게 시킬 수 있잖아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 2과목을 해서 교과로 가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재수까지 생각해서 정시를 대비하는 방향. 종합은 안 해요. 교육특구에서 종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 정말 최상위권 아니면. 바로 그런 전략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는 어떠냐면 제가 서부학원에서 지금 17년째 학원 운영 중인데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은 누구도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집안엔 재수는 없어요. 가훈인가 봐. 우리 서부학군의 집집마다 가훈이 같아. 재수는 없다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얘기하시고 저도 사실은 재수를 했는데 저희 엄빠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엔 재수는 없어요. 근데 오빠도 재수하고 나도 재수했어 사실. 근데 아무튼 그런 재수를 안 시켰다라는 마음 자체는 뭐냐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건대 이하라도 나는 웬만하면 고3 때 갈란다. 약간 이거잖아요. 약간 수도권이라도 한양대 에리카 정도면 나는 현역대 갈란다.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반수는 그 다음 얘기를 하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에 우리 전체는 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정시 얘기를 하냐는 거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아무튼 최저를 이렇게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거듭 반복되는 얘기라서 일단 이 분위기는 이제 해당되는 학생도 있고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근데 최저 맞출 때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최상위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는 오히려 최상위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죠. 바깥에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누가 영향력을 받죠? 엉성한 중위권들. 본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괜찮대요. 별 문제 없대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편이다가 60.4%예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예일여고 2학년도 했고 1학년도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1학년들이 실력이 조금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거를 좀 간을 보면서 내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2학년들이 1학년 때 봤던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우리 지난번 1학기 때 한번 난리 났었죠? 그렇게 냈다가는 아마 1학년은 평균이 30점 될걸? 지금? 1학년들은 아주 살살 달래면서 내고 있어요. 지금. 1학년들은 지금 공감을 못 하시죠? 이게 살살 낸 거라고? 나는 완전 현타 제대로 왔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살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우리 2학년 봤던 시험의 난이도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범위를 좀 넓게 주고 범위를 좀 많이 줬죠 이번에도. 범위를 많이 주고 공부할 것들을 많이 던져주고 난이도는 조금 쉽게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아도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건 하위권은 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마다 수능을 치르면 1등급은 아까 보신 숫자 데이터입니다. 작년 수능,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을 때 절대평가다 보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7.43%였어요. 2등급은 16.25%였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올해 고3이 6월 모평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8.73으로 늘었어요. 사실 6월 모평이 좀 쉽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어찌됐건 1등급은 늘었는데 똑같이 쉬웠는데 2등급은 줄었어. 그리고 이번에 9평을 봤죠. 9평의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9평을 봤더니 1등급은 5.75%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난이도가. 저 이거 약간 예일여고 1학년에 지금 내신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요. 갑자기 점수 뚝 떨어지고. 조금 쉽게 내면은 조금 올라가요. 지금 약간 이런 취약한 약간 단계에 좀 와 있는데 그리고 2등급은 11.96%로 또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 5.75%와 11.96% 중에 과연 서부학군은 몇 퍼센트나 있을까? 이건 전국을 다 잡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일여고 고3 중에 영어 1등급 받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동명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영어 1등급을 진짜 레알 딱 찍은 애 9평에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니들 얘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이번에 9평에서 1 찍으셨습니까? 2 찍었나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3의 준비 필수사항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숫자 없이 아무 얘기는 다 그냥 뻘소리예요. 숫자 없이 얘기한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만 아깝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피곤한 상담이에요. 도움도 안 되고 짐만 빠집니다. 숫자를 가져오세요. 상담을 하겠습니다. 내신과 생기부를 가져오세요. 모의고사도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1시간, 1시간 반짜리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고1도 마찬가지예요. 고1도 마찬가지고 내신을 전략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과목을 무조건 빠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 등급이 만약에 3.2일 수도 있고 2.9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어떻게 다 동시에 2.9로 만들어요? 어떤 건 3으로 냅두고 어떤 건 2점대 중반으로 찍어야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내가 완전히 몰빵을 해야 될 과목들이 2개 정도가 나와서 걔네들을 딱 올려줌으로써 평타가 2.4가 나오고 3.1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영어가 올랐어요. 너무 잘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뒤에서 아유 수학은 여전히 4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다 올려. 그래서 평균을 보시는 거잖아요. 등급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3학년 1학기 내신은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학과 적합성 필요하고요. 수능의 최저 등급은 전 과목의 모의고사를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과목이나 3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최저를 맞춰주셔라.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착석을 하셨는데 사실 학생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 생각만 해야 돼요. 기말고사 때는 기말고사 생각만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예일여고 내신을 담당하는 강사잖아요. 저 진짜 약간 너무 내규적으로 창피한 얘기지만은 원장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예일여고 전문 강사가 돼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집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예일여고 생각밖에 안 해요. 솔직히. 내신 기간 동안에는. 그 거의 미쳐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원장님은 예일여고 그냥 강사지 학원 원장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인지시켜서 최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를 세팅해 줘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3문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등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퍼센티지가 몇 등급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세팅을 학부모님들이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되고 내신이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다음 전략을 세우고 3학년 2학기까지 전략을 세우는데 어머님들이 사실 감으로나 아니면 들었던 풍월로는 이렇게 끝까지를 못 가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멘탈이 있는데 사실 특히 첫째 자녀일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남들은 4년짜리 계획을 세운다는데 우리는 3학년 1학기 때 좀 놓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원서 쓰고 좀 갔으면 좋겠다 진짜. 막 100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3학년 2학기까지 학부모님이 멘탈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죠. 애들 인생이 20살에 안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40에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애들의 인생도 20살에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사실 계획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끝까지 가는 게 뭐 10년짜리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으니까 화이팅을 좀 해주시는데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보에서 나오죠. 정확한 정보 데이터. 왜 첫 페이지에서 고3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서 내가 학종으로 학생부 교과로 혹은 나는 추천 전형으로 혹은 나는 뭐 어떤 전형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면 되게 외로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가 기회라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외롭게 혼자 무쏘의 뿔처럼 가지 않는다면 승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11월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개강이 들어가니까 시간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저랑 다시 또 대비를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여전히 대비를 하죠. 왜냐하면 12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11월에 뭐가 있죠? 9평이 있었으면 11월 모평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죠? 9평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11월 모평을 꼭 정색하고 시험을 보세요. 정색하고. 1교시 국어 펜이 떨리는 느낌으로다가 목숨 걸고 보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2교시 수학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수열이라도 맞으세요. 다 확장해서 이제 글 쓰고 1, 2, 4, 5 아시죠? 그림 그려서 쓰고 점심 먹고 영어 듣기 평가 풀면서 맞춰야 될 도표 문제도 동시에 푸는 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누가 듣기 풀 때 듣기만 풀래? 듣기 풀면서 맞춰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옆에 동시에 푸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까지 아주 빡세게 시험을 보고 나서는 예일여고에서 이주와 올 때 기어서 올 정도로 다리에 힘 풀릴 정도로 버블티 아니면 내가 힘이 안 생길 정도로다가 그렇게 힘이 풀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보세요. 11월 모평을. 그래서 그 성적표를 꼭 가져오세요. 그럼 같이 상담을 아주 성심성의껏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재원생에 한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덧 12월에 내신이 기말이 딱 끝나 있겠죠? 끝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의 성적표가 2학년 토탈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1차 상담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담하신 학생들도 있지만은 처음이신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2차로 아까 보여드린 수시 지원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로 가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으로 가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기부가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언제 나오냐면은 2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2월에 나와서 출력해가지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월에 그 생기부 가지고 학종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1학년, 2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월과 2월은 수능 영어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 유인물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고2 커리큘럼. 저희 이주와 어학원은 7년 전에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잘 모르시죠? 근데 맞았어요. 7년 전에 지금 한 7년 전, 8년 전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 28살, 7살, 8 이런 애들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애들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숭실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그때 예일은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애들을 한 25명씩 한 2반 정도를 토요일날 특강을 제가 했었습니다. 4시간짜리 특강을 했었고 탭스를 매월마다 봤죠. 매월마다 봐서 그때 이제 증산동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탭스 고사장이어가지고 어머니 기억나세요? 거기를 제가 맨날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막 물 돌리고 고사장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막 화이팅 외치고 이렇게 왔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주하는 탭스 전문학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논술바람이 불었습니다. 논술바람. 그 논술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고 논술은 최저 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저로 국어를 맞추는 게 괜찮았어요. 국어가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고 그렇게 막 이상하게 내지도 않아가지고 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하세요 어머님들. 그리고 탐구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몇 년간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내신 전문 학원이 아니라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게 하는 학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학종의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부지런히 걷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계속 대입 상담 카드 만들고 1년마다 리뷰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서울의대도 붙였고요. 누구는 또 이제 서울대 뭐 자연계도 붙였고 뭐 동국대 뭐 이런 데도 붙었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대한 실적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주하는 어떤 모습으로 알고 계세요? 내신 전문학원이죠. 내신 전문학원. 이것도 사실은 뭐 의도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요 옆에 있는 뭐 좋은 학원들이 또 있잖아요. 영어 전문학원. 근데 그 학원은 딱 보시면 토익 전문. 딱 이렇게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 저 학원은 토익만 해. 내신도 안 해. 토익만 해.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없는 거, 정체성 없는 거. 왜냐면 정체성이야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영어학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저 그냥 학사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들이 입시 실적을 잘 내서 대학을 잘 보내는 거니까
입시에 따라서 학원의 정체성은 변해야 된다가 제 기준이고 저의 확실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몇 년간 저는 내신만을 계속 강조를 했던 이주와 전문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학교 안 하고 우리는 무조건 딱 지정학교 8학교만 찍어가지고 각 강사당 2~3학교만 합시다. 이렇게 됐고 더 전문화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 저렇게 10,000명이 늘어났어요. 저거 내신 좋다고 2.0에서 2.3 C컷 만들어봤자 최저 못 맞추면 명지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도약을 하려고 해요. 안 하던 걸 다시 노력을 하다는 건 아니고 강사들은 원래 수능 강사예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전문 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신 전문 강사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 고2 커리큘럼은요. 이번 방학 때 커리큘럼으로 저희는 지금 이 2주간의 휴원 기간 동안 이 커리큘럼 만들고 지금 교재 작업하느라고 정신이 사실은 없고 저는 단 하루를 사실은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고 3, 예비고 2 커리큘럼을 보고 계시는데 고3은 말씀드리면은 주 1회 수업만 엽니다. 구상 캠퍼스에서는요. 주 1회 수업인데 주 1회 갖고 되겠느냐 하시겠지만 일단은 기준을 조금 보시도록 할게요. 80점대 이상 2등급 사수하는 반이 한 반이 열립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을 사수하는 반이 한 반이 열려요. 고3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레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밑에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그 29일 날 저희가 개강이라고 잡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말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직후에 그냥 바로 개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주간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정이 있습니다만은 빼곡하게 딱 8주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내년에 고3이 되는 여러분의 가장 큰 영어의 이슈는 뭐냐면 EBS 연계가, 직접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수능 완성으로 내신을 내릴 거예요. 내신을 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다 수능 완성, 수능 특강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은 원래 그걸로 내신을 다 했거든요. 교과서 안 하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로 기출 분석하는 부분들을 다 뽀개는 하루에 와서 4시간짜리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어휘 부분은 필수 어휘 3,000단어를 누적해서 계속 랜덤리하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누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매일 단어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학원은 주일에 오지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매일마다 셀프로 테스트를 보고 이게 데이 1, 데이 2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필수 어휘 3,000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이거를 매일마다 시험을 보고 채점을 스스로 하고 카톡으로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고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그 모든 내용을 랜덤리하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교재 고3 평가원 기출 씹어먹기입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보통 이제 내신이 끝나면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마뜩치 않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놓여서 와서 야, 공부 어떻게 했어? 책 다 갖고 와봐. 아, 저 학원 안 다닐 건데. 아, 학원 다니라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 걱정돼서 그래. 그러면 다 뭐 하고 있냐면 고1은 고2 기출 모의고사 마더턴 거 노랑 색깔 그거 다 풀고 있고 또 이제 고2는 또 고3 거 풀고 있고 또 고1인데 또 오버해서 고3 거 푸는 애도 있고 이제 기출문제를 다 푼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풀어? 그러면은 이제 대충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풀고요. 틀린 거 정리하고요. 단어는 좀 외우려고 그러는데 잘 안 외워지고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이거를 히스토리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혼자서 혼공을 하게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가 사실은 마뜩치가 않죠. 안심이 안 되고 관리가 일단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학원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출에 대한 저희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보지 않아요. 예일여고 내신도 어떻게 해야지 잘 보는 거예요? 아니 예일여고 시험지가 어떻게 나온지를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예비고1한테도 강추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갈 고등학교가 선택이 됐으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공부를 해야죠. 몇 날 며칠. 이번에도 예일여고 2학년 중간고사를 만약에 네가 못 봤으면 그 중간고사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 기말을 잘 보지. 어떻게 그 연구를 안 하고 기말을 잘 보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단어 외울래요? 해석을 열심히 해볼래요? 고3 기출 외부 지문 같은 걸 열심히 풀어볼래요?
그 말은 초딩도 하겠다.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아무 얘기이기도 하죠. 기출을 풀어야 어떤 문제가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교재가 2권이 있어요. 주교재는 고3 평가원 기출 씹어먹기와 그 다음 이주와 문구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천일문스러운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1학년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와 문구점은 천일문스러운 교재인데 그 안에 어법도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어법 3.0이라는 교재, 이 교재는 어법 교재인데 틀린 것이 몇 개인지를 다 찾아. 그래서 틀린 걸 맞게 고쳐 답근거도 써야 돼. 이거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본 사람 있죠? 그래서 이건 업데이트 된 거예요. 옛날에 2.0이었다 지금 3.0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거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중점을 두는 부위 부분들을 뭐 세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항목에는 예일여고를 포함해서 각 고등학교의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지입니다. 이번 방학 때는요. 목표는 딱 2가지예요. 영어 최저 맞춰서 2주와 다니면 2등급 이하는 없다.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3학년 1학기 준비를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하려면 학교별 기출문제에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작업들이 또 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희 이제 고3 선생님께서는 이제 김윤재 강사님이라고 이제 여러분 수업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3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냥 일반적 강사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선생님이시고요. 위에서 그냥 압도해서 다 리딩을 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3을 그냥 치는 강사가 있고 고3을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 보고서 그걸 리드를 하는 강사가 있어요. 후자에 속한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관리 부분도 카톡으로 그냥 매일같이 남자 선생님인데도 굉장히 꼼꼼하게 저의 한 4배는 꼼꼼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일일이 관리하고 질문 다 받아주고 질문도 그냥 이렇게 주면은 한 번이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 관련된 자료까지 다 보내주시는 아무튼 그런 우리 김은재 고3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고2 커리큘럼도 있는데요. 교재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2는 주 2회 수업이고 고2는 이거죠. 우리의 2주는 곧 1년이다. 그래서 8주 동안 4년치의 기출문제 총 15회분을 다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고2 같은 경우는 A 수업, 첫 번째 수업에서는 문법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B 수업에서는 모의고사 일종의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탭스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 논술 시대가 왔을 때 수능으로 최저 맞추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의고사 전문 특화 학원을 만들자. 근데 이제 그때 은평구는 그게 안 먹힐 것 같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와서 우리 비수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학년들의 와서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누적 데이터를 봐요. 똑같아요. 매일 단어 똑같이 보고 1800단어, 3000단어 보는 건데 시험 보고 딱 시간 되면은 교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풀 테스트를 정확하게 봅니다. 정색하고 보고 자면 안 돼요. 다 입시를 해서. 보고 나면 오늘 풀었던 시험을 갖다가 바로 해제가 들어가요. 2시간 동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어휘들을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또 시험을 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해분씩 다 이제 완전히 아작을 내는 그런 모의고사 특강반이고 문법은 문법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 문법은 모의고사로 치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법을 하고 어법을 해야 되느냐면 내신 때문에 하는 거죠. 3학년 1학기 내신 때문에. 그리고 원활한 독해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커리큘럼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정말 사실은 내신보다 이런 것들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고 학생들이 또 도움 많이 됐다. 진짜로 버티기만 하면은 등급은 나오더라. 이게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이주하는 등급은 나오더라. 버티기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버티기가 만만하던데? 그러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힘들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신 분석 레포트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석지입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은 이번에 이제 범위가 많았어요. 이번에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뭐 모의고사 들어간 처음은 아니지만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서술형까지 해서. 그리고 외부 지문도 실제로 2문제 내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외부 지문의 개수는 4개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지문처럼 보여지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2학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외부 지문이 장애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더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일여고의 내신의 유형 때문이죠. 수능화돼서 시킨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미 많이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버리지 마시고 저 이거 만드는데 6시간 걸렸어요. 이거까지 합치면 조교팀까지 해서 뭐 한 2박 3일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틀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 거야. 본인이 틀린 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어디서 나온 거지? 아씨 교과서에서 틀렸냐? 아 모의고사에서 틀렸어? 아 모의고사는 그러면 이거 간접연계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원지문은 이렇게 돼요. 까만색으로. 원지문은 우리 원지문 갖고 공부하잖아요. 원지문 갖고 단어 공부하고 어법 공부하고 순서 공부하고 휘뚜루마뚜루 별짓을 다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왔어요. 파란 색깔이 뭐냐면은 같은 부분이 단 한 군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시작부터 마지막 줄까지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학습 방향까지 이렇게 참고로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입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본인의 뭐 전형 정하시고요. 그리고 꼭 11월 모평 끝나면 성적표 내시고 그리고 내신이 끝나면 바로 성적표를 내시면 그때 좀 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서 없으시군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